안녕하세요. 우엔디의 밥보다 마케팅 우엔디입니다. 변호인닷컴과 함께 전국에 있는 변호사를 찾고 또 그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주 안에서 개인 회생과 관련된 전공으로 개인 회생 파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광주 최정익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생과 파산 그 차이를 잘 알고 계신가요? 회생과 파산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그 법률 상담도 편하고 또 빨리 자신에게 맞는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측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격 조건이 있는데 자격 조건이 되게 완화가 되죠. 어떤 거냐면 공무원이나 개인 파산이나 면책 신청을 할 수 없는 자들 그들에게도 회생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소득자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득자여야 됩니다. 고정소득자, 급여소득자나 아니면 영업소득자에 대한 측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월 급여나 이런 것들을 책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갚을 여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측면들이 나오는데 무담보 채권에 대한 것들은 5억, 그 다음에 담보 채권은 10억 정도.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이상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 가능하다라는 그런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사유에 대한 측면들은 낭비나 도박,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회생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는 채무가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재산보다 적으면 회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과거에 개인 회생이라든지 아니면 파산에 대한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은 회생을 하고 난 이후에는 5년이 시간이 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산을 했을 경우에는 7년 이상의 경과 규정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끝나야지만 그 회생이 가능하다는 점, 그거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에 있는 최정익 변호사는 오랫동안 그 회생에 대한 측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실제적으로도 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일가견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전남에서 회생 파산을 잘하는 변호사, 그렇게 최정의 변호사를 인정해주고 또 그들을 그분의 그 경험이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셔가지고 꼭 인가결정이라든지 좋은 결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회생이나 면책, 회생이나 아니면 파산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요. 최정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광주나 아니면 전남 지역에 의뢰인들이 가까이에서 충분히 맡길 수 있고 또 가까이에서 맡겨야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서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안내해주고 이런 측면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쉽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회생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요. 개인 회생의 장점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을 면책받을 수 있는데 보통 최대 90%라고 하는데 90% 전체가 면책이 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감내 기간이 예전에는 최장 5년까지 가능했는데 지금은 거의 3년으로 기결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것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최정익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생은 모든 채무가 조정의 대상입니다. 사채나 아니면 보증이나 이러한 채무들 모두가 다 가능하니까요. 그런 것 또한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산과는 달리 자신의 직, 교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직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채권자의 그런 협박이나 추심, 그 다음에 압류나 가압류를 금지시킬 수 있는 그런 명령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산과 달리 자신의 재산은 얼마든지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파산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그리고 또 꾸준히 갚아야 되는 그런 회생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파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인 채무자가 개인 사업이나 소비 활동을 통해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가 없다. 그런 이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내 스스로 이제 파산을 신청하는 그런 측면들이 나옵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다음에 이제 면책 결정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는 자신의 그런 채무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새 출발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을 유지하거나 이런 거에서 파산이 되면 자신의 그런 직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개인 회생 절차를 거치고 있는 분이 뭐 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것 또한 자세한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파산의 그런 조건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재산보다 일단 채무가 당연히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소득이 없거나 소득 자체가 좀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그 다음에 배우자, 그런 자녀의 그런 재산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총 채무가 1,500만 원 이상이라는 것 자체도 그 파산의 그런 내용들. 혹시라도 뭐 신용 부양자여야지만 그 개인 파산이 가능하냐? 그건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도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 파산의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물론 돈을 다 갚고 또 채무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잘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해결들을 통해서 일단 개인 파산이 되면 면책 결정이 된다. 면책 결정이 되면 개인의 채무 전액이 탕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불량 기록에 대한 것 자체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각종 압류나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거래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뭐 제약이 없이 통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신용대출이나 이런 신용카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제한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녀나 뭐 가족에 대한 것들이 좀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명의로 재산에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 명의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특히나 또 광주, 전남과 관련된 그 안에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그 절차와 또 비용 자체도 상당히 절차는 빠르고 정확하고 또 인가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최경영 변호사 사무실에는 엄청 오래된 또 경력을 갖고 계신 그 사무국장님이랑 같이 근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회생 파산은 광주지방법원 앞에 있는 최정혁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면 좋은 결과를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최정혁 변호사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